베스트픽 3월 셋째 주 산업 분석. 이번 시간에는 의료 로봇 산업을 처음 접하는 투자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와 돈이 벌리는 방식, 그리고 왜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영화처럼 의사가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수술을 대신하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현재 의료 로봇의 핵심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 움직임을 더 정교하고 더 안정적으로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의료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라기보다 사람의 한계를 줄여주는 초정밀 도구에 가깝고,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플랫폼 산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산업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용어가 많기 때문인데, 사실 투자자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입니다. 의료 로봇이 해결하려는 첫 번째 문제는 수술의 정밀도이며, 사람 손은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피로와 떨림, 시야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로봇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손 떨림을 줄이고 미세한 각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좁고 깊은 인체 내부 공간에서도 일정한 움직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복 속도이며, 의료 로봇이 주로 활용되는 최소 침습 수술은 절개 부위를 줄이고 출혈과 조직 손상을 줄이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과 입원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술과 재활,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전문 의료 인력은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의료 로봇이 있으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 유지 자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산업은 단기 유행 테마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구조 변화가 동시에 밀어주는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은 2026년 약 220억 달러 수준에서 2035년 약 637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시장은 초기 개념 단계를 지나 본격 상용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부 시장은 수술 로봇이며, 전체 의료 로봇 시장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술 로봇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수술 로봇이 가장 중요한가를 쉽게 설명하면, 수술은 병원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영역이고 실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 우위가 곧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물류 로봇은 비용 절감이 중요하지만 수술 로봇은 비용 절감보다 정확도와 안전성, 병원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 로봇 산업이 겉으로는 장비 판매 산업처럼 보여도 실제 돈은 장비를 팔 때보다 그 장비가 계속 사용될 때 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시장 1위 기업이 강한지 단번에 보이는데, 의료 로봇 회사는 병원에 한 번 장비를 설치한 뒤 이후 수술이 발생할 때마다 전용 소모품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출을 반복적으로 가져갑니다. 즉, 장비 판매는 시작일 뿐이고 실제 핵심은 수술 건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반복 매출 구조이며, 이것이 의료 로봇을 플랫폼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쉽게 비유하면, 커피 머신을 싸게 보급하고 캡슐에서 돈을 버는 모델과 비슷하며, 한번 특정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은 해당 플랫폼의 기구와 부품, 서비스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락인이라고 부르는데, 투자에서는 이 락인이 매우 중요하며, 락인이 강할수록 고객 이탈이 적고 실적 가시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올해 장비를 몇 대 팔았는지만 보면 안 되고, 누적 설치 대수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수술 건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서도 의료 로봇 산업의 매출 구조는
소모품 및 액세서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스템 하드웨어보다 반복 수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에서 소모품 매출 비중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서비스까지 포함한 반복 수익 비중은 이미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반복 매출이 큰 산업은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기업 가치가 한번 궤도에 올라서면 무너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새 고객을 매번 다시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설치 고객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이며 의료 로봇은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고성장 의료기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산업의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의료 로봇은 크게 부품, 시스템, 서비스의 세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먼저 부품 단계에서는 센서,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영상 처리 기술이 들어가며 이 단계는 로봇의 손과 눈, 관절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센서는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으로 치면 시각과 촉각에 해당합니다. 모터와 감속기는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인데 의료 로봇은 일반 공장 로봇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이 말은 결국 의료 로봇용 부품 시장도 일반 로봇보다 기술 장벽이 높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며 부품 기업도 단순 부품주가 아니라 의료 플랫폼의 일부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단계이며 여기서는 부품을 모아 실제 수술 로봇, 재활 로봇, 뇌수술 보조 로봇, 병원용 물류 로봇 같은 완성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정밀 제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료 영상 연동, 그리고 규제 승인까지 포함한 통합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모터와 좋은 센서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의료 로봇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실제 병원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업은 일반적으로 밸류 체인에서 가장 높은 기술 프리미엄을 받지만 동시에 연구 개발 비용과 인증 비용, 임상 검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익 변동성도 큽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단계이며 이 단계가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설치된 이후부터 진짜 돈이 벌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소모품 교체, 유지보수 계약, 업그레이드, 교육,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량 기반 과금, 그리고 로봇 서비스형 모델이 포함됩니다. 특히 리포트에서는 다운스트림 영역의 전체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집중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로봇을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장기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기술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의료 로봇은 크게 기계공학, 센서, 인공지능, 제어 소프트웨어 4가지 기술이 동시에 맞물려야 작동합니다. 기계공학은 로봇팔이 얼마나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고 센서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정확한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인공지능은 영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보조하고 제어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이걸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 진짜 기술 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제품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네 요소 중 어디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수술 로봇 완제품을 만들지는 못해도 감속기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완제품을 만들지만 아직 설치 기반이 약해 적자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 로봇 투자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부품 회사인지 플랫폼 회사인지 서비스 확장 회사인지부터 먼저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 흐름은 인공지능의 역할 변화입니다. 과거 의료 인공지능은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수술실과 병동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화면 안에서만 판단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실제 기계의 움직임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특정 혈관이나 조직을 더 잘 식별하고 위험 가능성을 더 빨리 경고하고 수술 경로를 더 정밀하게 보정해주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쓰이기 시작하면 의료 로봇의 가치가 단순 자동화 기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의료 로봇 기업 간 경쟁이 단순 하드웨어 성능 경쟁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더 많은 수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는가가 향후 경쟁 우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1위 기업이 강한 것은 장비를 많이 팔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수술 데이터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알고리즘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구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의료 로봇 시장은 미국이 가장 강하며 특히 수술 로봇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는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 침습, 수술 확대와 선진 의료 인프라,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며 다빈치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왜 한 기업이 이렇게 오래 강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 산업에서는 성능만 좋은 제품보다 검증된 제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실패 이력이 거의 없고 의사들이 익숙하며 서비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 로봇 산업은 기술 산업이면서 동시에 신뢰 산업이며 신뢰를 먼저 확보한 기업은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제도와 보험 체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형외과나 관절 수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 기회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조금 다른 그림인데 중국은 의료 로봇 시장 자체의 성장도 빠르지만 동시에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중국 로컬 의료 로봇 기업의 점유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향후 중국이 저가형 혹은 자국형 의료 로봇 시장에서 강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고급 기술과 데이터, 중국은 빠른 보급과 가격 경쟁이라는 방향으로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 기업은 그 중간에서 특정 전문 영역을 공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로봇의 적용 분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시장은 일반 외과와 비뇨기과, 정형외과이며 각 분야마다 로봇 도입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외과에서는 탈장이나 대장 수술처럼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수술에 강점이 있고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수술처럼 미세한 신경 보존이 중요한 영역에서 수요가 큽니다. 정형외과는 관절과 뼈를 다루는 분야라 상대적으로 구조화가 쉬운 편이고 임플란트 사업과 결합하기 좋아서 별도의 전문 로봇 플랫폼이 성장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의료 로봇 기업이 모든 수술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며 각 회사가 어느 분야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성장 속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강경 범용 수술 플랫폼은 시장이 크지만 경쟁도 강하고 정형외과 전문 플랫폼은 적응증은 좁지만 병원별 표준화가 쉬워 침투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문자라면 앞으로 종목을 볼 때 이 기업은 범용 플랫폼 기업인지 특정 전문가 중심 기업인지 아니면 재활과 돌봄 같은 별도 분야 기업인지부터 구분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병원 입장에서 의료 로봇을 왜 도입하는가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최신 장비가 멋있어 보여서 사지 않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병원은 임상 성능, 안전성, 경제성, 사용 편의성, 유지보수 체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이 말은 투자자가 어떤 기업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좋은 기업은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투자 회수가 가능하고 교육이 어렵지 않고 고장이 적고 사후 지원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인즉 의료 로봇 산업은 단순히 공학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병원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사업 모델을 완성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입문자에게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설치 대수, 수술 건수, 소모품 비중, 유지 보수 매출, 인증 진행 상황 같은 운영 지표입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료 로봇은 기술 산업이지만 동시에 강한 규제 산업이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의 이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의료 로봇은 미국 FDA, 유럽 CE 같은 규제 승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승인까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며, 한번 승인을 통과한 기업은 후발주자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리포트에서도 언급되듯이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요구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승인 지연 가능성이 산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술이 좋아도 승인 일정이 밀리면 매출 인식이 늦어질 수 있고, 기대가 컸던 종목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종목을 볼 때는 단순히 제품 발표 뉴스보다 실제 인허가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신청 예정인지, 제출 완료인지, 승인 완료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로 시야를 옮겨보겠습니다. 국내 의료 로봇 산업은 아직 글로벌 지배 기업이 나온 단계는 아니며 대부분 특정 세부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가는 추격 구간에 있습니다. 큐렉소는 정형외과 수술 로봇 영역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수술 로봇 분야에서, 고영은 뇌수술 보조 로봇에서 의미 있는 기술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PG와 같은 기업은 감속기 등 핵심 부품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엔젤 로보틱스는 재활과 웨어러블, 로봇 영역에서 장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점은, 같은 의료 로봇 테마 안에 있어도 기업마다 성장 속도와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잠재 시장이 크지만 인증과 상용화 속도가 중요하고, 부품 기업은 직접적인 플랫폼 프리미엄은 약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며, 재활 로봇 기업은 고령화 수혜가 뚜렷하지만 보험 적용과 실제 보급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의료 로봇이라는 큰 이름 하나로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수술 플랫폼주인지, 부품주인지, 재활주인지, 서비스 확장주인지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입문자를 위해 투자 판단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설치 대수가 늘고 있는가? 둘째, 수술 건수가 늘고 있는가? 셋째, 소모품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가? 넷째, 인허가가 실제로 진행 중인가? 다섯째,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는가입니다. 설치 대수는 미래 반복 매출의 씨앗이고, 수술 건수는 실제 플랫폼 사용량이며, 소모품 매출은 돈이 벌리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이고, 인허가는 상용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적응증 확장은 시장 크기를 키우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적응증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같은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수술 종류가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며, 한 플랫폼이 여러 과로 확장될수록 매출 기회도 함께 커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의료 로봇 시장이 반드시 한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소수 기업이 강한 점유율을 가지는 과점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검증된 표준 시스템을 선호하고, 의사 교육 체계와 소모품 공급망, 유지 보수 체계까지 한번 구축되면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입에 성공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더 많은 병원 관계를 확보하고, 더 많은 반복 매출을 만들면서 혜자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은 기대는 크지만 실적 가시성이 낮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같은 산업이라도 밸류에이션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즉, 이미 반복 매출이 돌기 시작한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가까운 기업은 기술력 대비 불확실성 할인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을 장기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 로봇은 고령화, 최소 침습 수술 확대, 의료 인력 부족, 인공지능 발전, 병원 자동화라는 5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밀어주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본질은 단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소모품과 서비스, 데이터 가치를 지속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의료 로봇을 볼 때 화려한 기술 이미지보다 설치 기반과 반복 매출, 인허가 단계와 데이터 축적, 그리고 실제 병원 채택 속도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로봇은 꿈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치 대수와 수술 건수, 소모품 매출이 쌓이면서 실적으로 증명되는 산업이며 그래서 더 어렵지만 동시에 더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이번 산업 분석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의료 로봇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장기 구조 성장 산업이며 투자자는 기술 뉴스보다 사업 구조를 먼저 이해할 때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산업을 계속 볼 때는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들었는가 보다 누가 더 많은 병원에 들어갔는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았는가, 누가 더 강한 반복 매출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